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권으로 나스닥이 겨우 이제 플러스를 보이면서 막판까지 쭉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0.7, 0.8 이 정도로 오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은 미국 지수가 미니 지수가 빠진 거를 반영을 했는데 예. 뭐 결과 열어보니까 1.2% 정도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보합권이긴 한데 떨어진 걸로 시작한 걸로 치면은, 그래서 야간 선물이 플러스 0.77% 상승을 했고요. 뭐 어제 떨어진 거의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좀 되돌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뭐 딱히 엄청 새로운 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그나마 있었던 거 푸틴과의 2시간 통화, 그리고 한 새벽 3시 4시 정도의 뉴스 나왔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HMM과 관련된 해운 쪽, 그리고 뭐 수출입 데이터 관련된 쪽들, 뭐 네. 그런 쪽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쪽 관련돼서 좀 움직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형주가 가야 되니까 대형주의 흐름이 뭐 많이는 아니어도 어제 패시브 빠진 것만큼 좀 돌아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대형주가 0.66% 상승으로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개장 전략. 네, 야간 선물이 한 0.78%로 끝났죠, 아마도.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장중에 초반에 형성돼서 미국이 반전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채 수익률이 10년이건 5년이건 심리적인 지지선이 5%, 10%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되돌림이 있는 건 맞고요. 어제 낙폭이 과했던 종목 중심으로 반등하는 것이 우선인데, 하이닉스 일단 워치하고 싶고, 그런 와중에 다른 조방들이 덜 영향 받으면은 장은 뭐 오전하고 오후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아직 그 모든 것이 약간 감세안이 다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1% 이상으로 이렇게 오를 정도의 강세일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좋은 뉴스 몇 가지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컴퓨텍스 타입에 관련해서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컴퓨텍스 2025 관련해 가지고는 퀄컴, 인텔, 뭐 그 LG그룹 관련해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 AI 그런 관련 미국 기업들 쪽에서도 또 재밌는 소식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김정현 본부장님이 잘 정리를 또 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0.7%, 0.9% 정도 오릅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낙폭이 더 컸었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71% 올라서 2622, 코스닥이 0.9% 올라서 720포인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이닉스 주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SK 하이닉스가 1.8% 오르면서 20만 3천 원 회복했고요. 삼성전자가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좀 눈에 띄네요. 현대차가 1.3%, 기아가 1.1% 정도 올라가고요. 이 외에도 1%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오늘 금융주, 특히 이제 신한지주나 다른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등등 해서 이런 금융주들이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가장 좋은 건, 최근 특히나 이제 5월 달 들어서 한 달 내 흐름이 가장 좋은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대형주 중에서 3% 가까이 올라서 35,600원, 또다시 최근 신고가 쓰고 있다는 거를 52주 신고가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5,950원 52주 신고가 해서 최근에 이제 4월 9일부터 오늘 5월 20일까지 2만 원에서 36,000원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2% 넘게 올라가고요. 오늘 뭐 변압기, 방산, 조선, 조선은 조금 안 좋네요. HD 현대중공업이 3%, HD 한국조선해양이 0.3%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약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알테오젠, HLB,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론, 파마리서치, 휴젤, 리가켄바이오 등등의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빼고 반도체 소부장에다가 뷰티 쪽에다가 제약바이오 이쪽이 다 좋으면서
로봇까지 1%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실리콘2가 8% 정도 올라가면서 좋은 시작을 하고 있고요. V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모 본부장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변압기까지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원전 쪽이 좀 강하고 에너지주 쪽에서는 오늘 좀 희비교차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좀 기대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GE 버노바라는 기업이 미국 그 S&P 500 그 핀비즈 맵에서도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매입이 있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가스터빈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도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을 준 것 같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들도 좀 눈에 띄네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예. 뭐 NH투자증권 거의 다 2%대 이상씩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서포티어 쪽이 오늘 좋아요. 오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폴라리스 AI가 아마 제일 많이 오를 텐데 뭐 그런 종목군들 좀 AI 쪽 관련됐지만 9% 정도 오르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이 지금 뭐 VT 말씀해주신 뭐 실리콘2,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도 분위기가 좋고요. 뭐 또 엔터 관련된 부분들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서 전반적으로 약간 수출입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쪽들이 좀 좋았고요. 일단 파마 리서치가 해외 증권사 IB에서는 네. 목표 주가 56만 원인가 아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마 리서치도 또 이제 52주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로봇주 일부 종목군들 좀 급등 나왔는데 좀 빠르게 윗꼬리가 일부 달리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양자 쪽도 해외에서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실에스큐가 실크스큐 뭐 이렇게 불리는 종목이 있죠. 그게 20% 넘게 또 급등을 했는데 물론 모든 양자가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양자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좀 테마성 재료들도 국내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주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예. 네. 오늘 뭐 전력설비 변압기 이쪽도 지금 뭐 2~3%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초반에 좋은 거는 이제 뷰티 쪽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화장품 쪽이 이제 콜마홀딩스가 11% 올라가고 CNC 인터내셔널, VT 뭐 등등 해가지고 다 2%에서 5%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장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K-뷰티가 단연 돋보입니다. 그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가 다시 한번 커멘트를 한 것인지 리포트인지 모르겠는데 1분기 때 유럽 쪽 매출이 급증했다. 중동 포함해서. 예. 유럽, 중동 매출 증가가 되면서 미국보다 더 앞질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실리콘2를 맨 헤드라인으로 놓고 있어요. 뭐 다른 회사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VT, 코스맥스. 그래서 아마 실리콘2가 좀 힘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중동, 유럽 이런 쪽의 성장률 K-뷰티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5월 20일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그 나오니까요. 그거에 대한 미리 선반영일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저께 그 컴퓨텍스 타이베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코멘트 이런 거 봤을 때는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 AI 인프라라고 하면은 전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물론 반도체는 반도체지만은 그래서 그런 쪽도 오늘 센티먼트적으로는 더 힘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컴퓨텍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젠슨 왕이 AI도 전력처럼 뭐 공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에 대한 그런 중요성, 물론 전력을 딱 꼭 집어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런 거더라기보다는 전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컨텍스트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AI 오늘 반도체 쪽이 잘 가고 거기서 전력 설비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장이 초반에 좋습니다. 이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어디까지 더 치고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코스피가 2620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은 더 치고 올라갑니다. 1.1% 올라서 721. 특히 이제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한글과 컴퓨터와 그리고 저기 뭐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그런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들이 다 같이 가면서 요런 애들이 조금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뷰티 쪽 같이 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뷰티가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까요? 수출 데이터죠. 뭐 이제 넘버가 수출 잘 데이터. 나오고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인바운드가 많아지니까 그 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관련된 또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좋을 거고 실적 좋아질 거고, 예. 또 해외에서도 사실 많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데이터 나쁘지 않고 하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도 몇 개 좀 나왔네요. 실리콘투 관련해가지고, 저 메리츠 쪽에서도 그렇고요. 실적 시즌에 입증된 K뷰티주 경쟁력, 아까 뭐 실적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실리콘투 견조한 성장 여력 이렇게 있어서 목표 주가 5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리포트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장모 본부장님 보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바이오 쪽에서도 좀 일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에이비일 바이오도 그렇고 알티오젠도 그렇고 사실 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기는 했죠. 그래서 오늘 약간 순환매 격으로 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엔터 쪽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장품이 좀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고, 아까 파마 리서치 56만 원이고 53만 원짜리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들로 수급이 또 쏠리면 상대적으로 2차전지랑 바이오가 또 재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수급의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정하게 맞춰서 나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6%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AI 인프라,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그런 AI 인프라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하나솔루션이랑 CS윈드 이런 애들이 빠져요. 근데 예. 사실 풍력 쪽도 기사를 보면은 뭐 SK 쪽으로 해서도 이제 뭐 베트남 지역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빠지는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원전 쪽이 그날 별로 안 가고 재생에너지 쪽이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쪽 좀 차익하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순환매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내용들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지금 시장이 가는데 빠지는 애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그리고 뭐 CS윈드도 빠지나요? 네. 네, CS윈드도 빠지고, 거기에 조방변 중에서는 이제 조선이 HD현대중공업이 3.9% 정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 한화오션 요런 조선주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방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카이도 2% 빠지긴 하는데 전체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그 푸틴이랑 2시간 통화했다고 속보가 아마 새벽 3시 정도에 나왔을 텐데, 예. 그게 이제 또 약간 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그렇게 휴전을 한다고 해서 크게 방산에서 방위비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재건 쪽이 좀 움직이고 하면은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차익이 나오는 편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예. 그 조선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400척인가 뭐 35년까지 나온다라는 게 있는데 448척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MRO에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재미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LNG나 뭐 이런 기타 다른 선종에 대해서는 수주가 많은데, 이게 꼭 우리나라가 이 안에서 뭐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의문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사가 좀 됐는데, 오늘 그런 부분으로 좀 반영이 되면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필두로 빠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팔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내용 나오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안 빠지면 그게 확실할 텐데, 한국조선해양도 일단은 1% 정도가 빠지는데, 만약에 이게 회복이 될 때 HD 한국조선해양 같이 그 LNG선이나 이런 발주가 나왔을 때 많은 그런 캐파를 가져가는 산업군들부터, 이게 종목군들부터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MRO 부분보다는 좀 건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가는구나 정도로 보여지면은 이제 또 종목이 시작 갈리거든요. 네. MRO 쪽은 좀 이렇게 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조선업은 수급의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쟤는 하나오션 조선이 네. 약간 셀던 뉴스도
셀더 리포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저께 나왔는데 오늘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저께 나왔지만 예. 어저께는 하나오션 포함해서 그 지난주에 애널리스트들이 20몇 명이 대거 미국에 갔습니다. 네. 하나 그 필리 조선소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거에 대한 리포트가 어제 오늘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 파지티브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다 파지티브하진 않고 제가 만난 애널리스트도 셀더 뉴스의 관점의 가능성을 혹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셀더 뉴스 맞다. 셀 온 뉴스. 셀 온 더 뉴스, 셀더 뉴스, 셀더 리포트, 셀 온 더 리포트죠. 그게 오늘 일 수 있다는 생각이 조선에 얼핏 들었고요. 오늘 올 때 반도체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는 그 한국항공우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쪽에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서 리포트를 보고 말았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FA50 수출 적신호, FA50 수출 적신호, 퀘스천 마크, 점점점 납기 지연의 계약 수정, 출처 SBS 이게 한국항공우주 관련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내용의 깊이를 잘 몰라서 그게 사실이면은 그러면 30몇 대인데 더 해야 되는 것이 뭐 또 미국에 뭐 저기 그 허가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슈가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방사는 아까 평화협정 관련되는 게 센티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고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쨌든 이 실이 항상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탑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방이 변압기하고는 달리 오늘은 보이는 거 아니겠냐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장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장희 본부장님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뭐 이게 그 미국에서는요. 예.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급등을 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아시죠? 보험 관련된 큰 회사인데 오늘 한 8% 급등을 했더라고요. 센티먼트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는 내부자들이 매수세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그것만 이슈라면은 요거는 이번 우리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부자들이 많이 샀다 뭐 몇백만 불 뭐 이런 식으로. 1,000만 불 이렇게 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가가 좀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돼 가지고 뭐 FDA 승인 소식에 노바백스가 15% 오르고 이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같이 동조되는 것이 맞는지 동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2차 전지 좀 우리 얘기하고 좀 오늘도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IRA 세액 공제를 더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왔습니다. 원래 1년 정도 앞당겨서 2032년에 없애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세제 감세 공약하면서 공화당의 사람들이 이거 더 앞당겨야 되겠다. 돈도 없는데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한 3, 4년 더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2028년부터 그냥 제로.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이 뭐 합의가 잠정됐다는 소식이 나와서 그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장 상승 종목이 630개, 하락 종목이 200개, 그래서 1대3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수급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이쪽에서 다 지금 매수로 들어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규모는 단연 크지 않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259억, 코스닥에서 100억, 선물에서 1,300억 요 정도니까 사실 애들 장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9시 18분 지나고 있으니까 어제 이제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시장이 선방했는지 어쨌는지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해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AI 관련돼서 이런 컴퓨텍스 2025 관련돼서도 얘네가 무슨 종목이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는지도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미국이 뭐 개파락 시작했지만 끌어올리면서 끝났고 우리 시장도 지금 뭐 0.6, 0.9 이렇게 반응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니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장모 본부장님 먼저.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정부가 행정부에서도 어떠한 좀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랐고 그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많았는데 뭐 그들도 6월 7월 데이터 보고 좀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스탠스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뭐 감세나 이런 기타 부분을 건들기보다는
관세 부분을 조금 더 유하게 풀어주면서 소프트 데이터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어제 경기 선행지수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뜯어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보고서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선들이 있는데 거기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선이 이탈이 됐을 때에는 항상 이제 회색 음영으로 경기 침체였다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한 라인이 있어요. 거의 그 수준까지 있는데 그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가 7개, 소프트 데이터가 3개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뒤집어 엎으려면 소프트 데이터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구매에 관련된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늘어나려면 관세를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그런 데이터를 안 뒤집으면 하드 데이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계속 뭐 선행지수나 이런 게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계속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트럼프가 거부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걸 뒤집으면은 데이터가 바뀌니까 뭐 CPI 데이터도 전 개인적으로 좀 조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기타 이제 뭐 우리 수입 물가를 통해서 GDP도 사실 왜곡시켜서 금리 인하 완전 압박 세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또 건들려고 하지 않을까? 영향을 주게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은 증시는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손바뀜은 계속 나오겠죠. 왜냐면 이걸 한 방에 딱 키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약간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손바뀜도 좀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점만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미국 정부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 상황을 뒤집을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수는 좀 되돌림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 지금 초반 평가를 하자면 네, 적정합니다. 어저께 빠진 것도 적정했고 어저께 빠진 거가 과했죠. 미국의 반응을 봤을 때는. 근데 미국의 반응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IT가 올라가고 변압기가 올라가는데 전체 장이 1% 이상 올라갈 정도의 강세를 띌 수 있느냐는 거는 어제 미국만 봤을 때는 그렇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 60~70%는 일단 안도. 근데 안도를 랠리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오늘 딱 쫓아갈 것인데 0.7%인데 그래서 더 애매한 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지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시작할 때 어저께 빠질 때 제가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0.3% 할 때 좀 천천히 대응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 마이너스 1% 샀으면 괜찮죠.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0.7% 오른 거잖아요. 여기서 또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다시 또 섹터의 이슈가 되는 거고, 아까 컴퓨텍스 타입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들어보시고 마음에 진동이 울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럼 사셔도 돼요. 근데 진동이 반쯤 울리면 반만 사시면 돼요. 아니, 똑같은 새로운 거 없네? 우리 그 신용등급 하락도 새로운 거 없듯이 컴퓨터 얘기도 들어보니까 새로운 건 없네? 그러면 주저하시면 돼요. 이미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은 서두르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2618, 코스닥이 1% 상승 721, 요 정도입니다. 한번 요쯤에서 전략적인 스탠스를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조금 약간 아직도 좀 애매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러니까 위로 갈 모멘텀을 찾자니 확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없고, 그렇다고 아래로 끌어내리자니 나머지 투심들과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만약에 뭐 포지션을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하는 입장에서도 줄이려고 하면은 이전에 지금 한 일주일 반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셨을 거고, 뭔가 리밸런싱을 하자고 액션을 취하자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고, 약간 그런 상황 아닐까? 근데 애매하면은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냐면, 애매하다라는 거는 해도 후회할 거고 안 해도 후회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해요. 비슷한 얘기인데. 네, 똑같은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저라면 어차피 후회할 거면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현금 방향으로 가겠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해놓으면 내가 뭐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 선택으로 다시 쫓아가서 물리더라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꼬꾸라지면 내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거 딱 선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제 선택권을 늘려놓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산업이 지금 대세 산업군들이 어느 정도 올라서 정체 구간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빠르게 순환매를 돌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2주 신고가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빨리빨리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팔목이 잡혀있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후회할 거면 내가 선택이라도 해놓고 후회를 하자. 오케이. 네,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장희 본부장님도 지금 위치에 대해서 애매하죠. 그 결혼할 때도 3년 버틸 수 있으면 해보고 다시 이혼하더라도 하시면 좋고요. 이 회사 주식도 사는데 사고 나서 3개월 버틸 수 있으면 사셔야 돼요. 근데 사고 나서 3일을 못 버틴다. 우리가 맨날 그런 거에서 그런가? 3일 못 버틸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3일 정도 버텨야 되는데. 뭐가 돼요, 되기는. 그러니까 한 3개월 보이는 거 있으면 하라 이거죠. 3개월 정도 보이는 게 있으면. 그 섹터건 종목인 간에. 그거를 분할해서. 이 단이 아직 낮지는 않으니까. 이게 한 2,500, 한 20대 쓰면 조금 더 자신있게 얘기 드릴 텐데, 2,520 된다고 해서 모든 섹터가 자신 있는 건 아니거든요. 2,650에서도 살 주식이 있긴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해서 컴퓨텍스 타입에 듣고 나서 마음이 동하면은 오늘 이 순간에 사도 돼. 까리까리하면 반만 사면 돼. 헷갈리면 30%만 나눠 사면 돼. 지금 어떤 거죠?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랄까 변압기라든지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해볼게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거는 위치가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쫄 보이기도 하고 네. 일자 무식이어서 그런 거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알지만 뭔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더 사고 싶은데 날아가는 애들 보면은 저 위치에서 사기는 무섭고 그렇지. 두빌이나 뭐 이런 애들 최근에 올라온 차트를 보면 여기서 더 사자니 이게 무섭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투심이 좋아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짧게만 여쭤보면 정말 짧게 왜냐면 저거 컴퓨텍스 갔다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서 하이닉스가 오늘 4% 가까이 또 치고 올라오거든요. 아까 장중에서는 4% 가기도 했습니다. 4.1%까지 올라가서 20만 7,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반도체에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거기서 좀 선두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1.3% 사실 코스피 시장이 이게 삼성전자가 1.3 하이닉스가 4% 이렇게 올라가는 게 흔한 시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좀 느낌이 살짝 입질이 살짝 오나? 몇 점을 줘야 될까? 입질이 온다는 거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예. 듣고 나서 괜찮으면은 예. 지금 당장에 한 반 사.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마음. 시장의 사주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 본인 자신한테 네. 거울을 보고 얘기해봐. 뭐 많이 들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이름 해가지고 본인이 물어보고 한번 옆에 있는 댓글 하면서 옆에서 물어봐. 한 10명에서 샘플이 50% 이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은 반쯤 이상 동해. 그럼 반 사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전부 분분해서 전부 사겠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면 하면 안 돼. 지금 뭐냐면 반도체가 컴퓨텍스 결론적으로 컴퓨텍스 괜찮았거든요. 뭐 판타스틱한 건 아니고 괜찮았어요. 네. 올라가만 해요. 올라가만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좋았는데 제가 주저주저 했던 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먼저 수혜냐 딴 나라가 수혜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중에 다른 주식 다 갔잖아요. 네. 그럼 수급이 일로 오면 다른 것 빠지고 이게 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헷갈리냐? 네. 반도체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놈의 윈터. 윈터? 에스파? 윈터 하니까 뭐건 윈터 이즈 카밍 하고 누가 또 얘기했어요? 그 윈터 쓰는 아저씨. 모건이? 근데 이번에는 윈터랑 비슷했어. 예. 윈터 쉐이프, W 쉐이프. 주가가 이렇게 갔다 결국은 바닥은 내년 2분기 정도에 온다. 인디안 교제도 아니고 이렇게 가져갔다가. 근데 그 얘기 들어보시면은 네. 한 70%는요 제가 동감해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터라 했잖아요. 윈터가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하면은 나는 올라가는 거라 봐요. 근데 나중에 올 가을 겨울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옛날처럼 30% 못 올라가겠지. 이런 복잡한 게 있다 보니까 듣고 나서 확실히 안 땡기면은
또 다른 섹터가 보이면 그쪽 간다고. 그런데 지금 갈 데가 없으면은 이 정도 얘기면은 컴퓨터 시장 젠슨랑 얘기하고 들어보면은 not bad. 그러면 없으면 좀 사봐, 반만 사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게 반영돼. 리일리일님께서 아따 반도체 겨울은 분기마다 오냐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또 계절이 바뀌니까. 해주셨습니다. 보노님은 어때요? 지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몇 주 떨어졌다가 신용등급 얘기 나오고 이걸 반영하면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이렇게 올려주는 반도체 매수세가 들어오나? 네. 이제는 반도체가 오늘은 소부장 쪽에서도 저쪽 반도체가 이제 좀 이끌고 있고. 네, 근데 요번 달 외국계 수급 동향 보시면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단연 제일 많이 샀어요. 하이닉스를 특히나 많이 샀고, 그다음 저는 뭐 아시겠지만 애초에 모건이 처음에 이제 윈터 왔다 했을 때부터 저는 그와 섀도우 복싱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걔네들의 말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AI라는 거가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왜 오픈 AI가 그렇게 UAE에 5기가와트 투자하고 그 젠슨왕의 발언도 보면 이게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언급이 좀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HBM 쪽에 대한 공급 부족 기사가 오늘 또 아침에 나오긴 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뭐 하이닉스를 필두로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이 나올 거고, 뭐 삼성전자는 결과값이 자꾸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이 안에 이렇게 흉하고 들어가주기만 해도 주가는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을 다 떠나서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렇죠. 픽한 가장 베스트 종목은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고 그 수급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 생각이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필요 없죠. 현상이니까요, 네, 현상. 현상이고 사람들이 선택을 해줬고 거기에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 올라간 거 당연한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어 있는지 그런 고민만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뭐냐 어제 뭐 편입했어요? 어저께? 알테오제. 알테오죠. 알테 했죠? 알테 했죠. 민트가 뭐 했어요? 우리 왜 이래? 큰일 났다.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레인보우하고 또 뭐였지? SM. SM. SM 편입했다. SM. 오늘 SM 좋죠? SM이 좋은 것 같아요. SM? 걔 나쁘지. 아까 JYP 2% 올랐네. 2%? 알테오제는 2.9%. 더 잘하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오늘 4% 넘게 또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거. 지금 장 초반에서 이제 뭘 올려야 되나 하다가 변압기가 지금 제일 좋습니다. LS 일렉트릭이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5.8% 올라가서 이전의 고점이었던 이게 3월 18일 고점을 뚫고 다시 좀 힘을 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자리 때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컴퓨텍스 내용 있으시죠? 네네. 네. 뭐 아주 많지는 않고 핵심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재밌는 내용. 재밌는 뭐지? 재밌는 내용. 재밌는. 있다고 해야 제가 광고를 하죠. 엄청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돌려야 되는데. 네, 돌려요. 재밌고 맛있고 뭐 예, 따끈따끈하고. 이게 이게 뭐야? 네, 자 정리 한번 합니다. 잠깐만 계시면 광고 1분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텍스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자, 근데 오늘은 계란빵이거든요. 그래서 1분 30초 돌려야 돼요. 아, 2분? 2분 계란빵이면 타이머 맞춰. 1, 2, 1분 30, 오케이. 50초. 2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2분입니다. 자 광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뭐냐? 추억의 계란빵. 아이고. 그래서 2+2 팩 구성입니다. 총 20개고요. 신림역 5번 출구 혹은 1호선 타고 이제 쭉 가다가 내리시면 가끔 계란빵을 팔아요. 맞아요. 계란빵 한 개가 그게 3,000원, 4,000원 하거든요. 요즘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다. 근데 저희는 20개에 39,000원. 그러니까 하나에 1,950원 꼴이죠. 괜찮네. 햄치즈 계란빵 10개, 오리지널 계란빵 10개. 그래가지고 20알을 드리는데 통 계란이 그대로 들어가서요. 100% 국내산 계란 사용했고요. 이렇게 1분 30초, 뭐 저희는 3개 돌리니까 2분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겉은 노릇, 속은 촉촉하게 아침 대용으로 간식으로 아이들 간편식으로 인기 있습니다. 2026년 1월까지고요.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좀 두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600세트만 저희가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초 됐나요? 지금 44초 남았어요. 화면에 보여요. 그러면 한 20초 동안 이거 전자레인지 하겠다. 자,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 돌아가는 거는 무회전 플랫 전자레인지입니다. 요게 쓱에서 13만 원, 네이버에서 16만 5천 원, 저희는 11만 9천 원에 갖고 왔고요.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판이 없는 플랫 입체로 가열 방식, 균일하게 열이 전달되고 세척도 편리합니다. 23리터 대용량이고요. 800와트 최대 출력이고 가족 식사도 오케이. 그래서 자동 요리 기능이 탑재돼 가지고 중량별 해동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곰팡이, 세균 번식 없는 그런 전자레인지고요. 건강 챙기고 쿠첸이라서 성능 짱입니다. 쿠첸 무회전 전자레인지입니다. 오느님 서빙을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죠. 예. 오, 이게 예쁘게 생겼네. 맛있게 좀 생겼다. 잡아주세요. 화면을. 아, 좋지. 그 비닐이니까 뜨겁겠다.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계란빵, 노릇노릇한 계란빵입니다. 하나 주세요. 예, 고매공방. 계란빵에 계란이 없다 가짜 뉴스 계란빵.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 없는 거 맞죠? 예. 계란빵에는 계란이 있습니다. 진짜 뜨거워. 천천히 하세요. 두 분 먼저 드세요. 두 분. 예, 고맙습니다. 네. 어유 뜨겁다. 여기 이거 장갑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장갑 해도? 계란빵 어떻게 옛날에 좀 드셨었습니까? 계란빵. 네. 이거 그 학교 앞에서 학생 때 한 500원 정도에 먹었던 것 같아요. 500원. 그럴 수 있지 한 20. 500원. 그 정도. 붕어빵 막 1,000원에 7개 주고 그럴 때. 예. 100원, 200원 할 때. 네. 좀 비싸니까 약간 김장현 본부장님도 계란빵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못 먹고 저는 붕어빵이니까. 근데 계란은 조금 비싸지. 드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고매공방 거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는 뭐냐면 계란이 통으로 들어있는 건 좋은데 약간 빵이 맛없는 거, 밀가루 맛 나는 거 이거 진짜 불호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뭐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해야 되니까. 아, 계란 부분을 먹어야 되는데. 계란 부분까지 안 들어갔어. 밑에 있어. 빵이 맛있어야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근데 좀 더 돌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뜨겁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요. 짱 뜨거워요. 아, 뜨거. 어때요? 맛있어요? 안에 계란이 오리. 살짝 애매한데 이게 익는 거로 따지면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 뜨겁다. 뜨거워서 못 먹겠어. 그럼 그냥 뭐예요? 코아까지 가는데 뜨거. 아, 아내가 코아 안 가서- 익었어요? 코아가 가는 데까지 뜨거. 야, 근데 지금 전자레인지 광고하는데 아내가 안 익었다? 미치겠네. 아니 이게 제가 먹을게요, 제가. 달걀이 딱 안에 있거든요. 가운데 있어갖고. 거기까지 가는 뜨거. 좀 빨리 뜨거울 수도 없고. 몇건 익었는데? 그래요? 맛있네. 제가 완전히 완숙을 좋아하나 봐요. 제가 입맛이 그래서 다를 완전 완숙인데? 그래요? 맛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 간에 뜨거워서.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달걀을 삶은 달걀을 먹고 싶은데 귀찮아. 좀 빨리 먹고 싶다. 거기다 배도 하나 뭐 2개 정도는 한 번에 먹고 그렇지. 싶다. 그런 분들이 딱 선택하면은 맞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거 케찹 딱 발라 먹어야 케찹. 돼. 케찹. 좋아요. 케찹 받으면 상승할 것 같고 맛이 계란 삶으면 한 10분 걸리거든요. 보통 물에 끓여서 하려면 이거는 한 2분이면 되니까 충분하니까 퀵 서빙 할 때 좋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빵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에 잘 익었어요. 잘 익었고 제 거 왜 안 뜨겁죠? 안 뜨거운데? 하나도 안 뜨거워. 하나도 안 뜨거워요. 우리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그래. 한 15초, 20초. 안 뜨겁다고. 안 뜨거운데? 하나는 뭐. 핵 뜨거운데. 이제 안 뜨거. 이제 안 뜨거. 빵이 맛있네요. 맛있어요. 요게 하나에 얼마? 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바로 돌려서 이렇게 먹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사전에 먹어봐야 이거를 더 맛을 풍부하게 고민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즉석에서 먹고 바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포지션이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 홈쇼핑도 아니야. 그렇다고 중간에 광고도 아니야. 이러니까 맞아요.
먹으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먹는 홈쇼핑 가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딱 멘트만 치면 해야 된대. 유쇼핑. 응? 유튜브 쇼핑. 유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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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쇼핑 하라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럼. 거죠. 우리의 모토지. 안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나가주셔서 감사해요. 그만큼 더 잘할게요. 네. 컴퓨텍스 여기서 딱 정리할게요. 자, 그거 기다리셨죠? 저 먹고 있을게요. 자, 컴퓨텍스 네. 고! 출발해보죠. 어저께 젠순왕이 뭘 얘기했잖아요. 네. 뻔한 것부터 얘기하면은 3, 4분기부터 블랙웰 울트라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있었습니다. 요거부터 관련 모음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거 3, 4분기부터 고시죠. 그레이스 블랙 CPU, GPU 300이라는 게 블랙의 울트라거든요. 울트라. 메모리도 막 올라가는 거 50% 늘어나고. 그리고 HBM3E가 들어가는 거예요. 3 12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왔잖아. HBM3E 12단 본격 양산 많이 되는 거고 블랙 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NVLink 퓨전이라는 걸 출시했어요. 그거 뭐예요? 엔비디아가 잘 되는 거는 아까 GB300, GB20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가 G는 그레이스 CPU예요. 그 다음에 GPU, 엔비디아 GPU 있죠? 그 연결해 줄 때, 링크할 때 있잖아요. 그 스위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되는 걸 연결시키려면 렉으로 만든 다음에 렉 스케일 시스템도 있고 그 네트워킹하는 플랫폼도 있고 한마디로 이거 연결시켜줘 갖고 GPU 끼지 소통을 잘하게 만드는 그 기술 플랫폼이 있어요. 그것이 NVLink예요. 근데 소파 여태까지는 NVLink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CPU, GP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특히 얘네 엔비디아 거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AI를 막 하는 데 있어갖고 엔비디아 거 안 쓰면 NVLink를 갖다가 쓸 수가 없었는데 NVLink를 오픈한 겁니다. 누구한테? 다른 ASIC 설계하는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마벨, 브로드컴하고 비슷한 조그만 마벨, 아니면 중국인가 대만의 미디아텍, 또 퀄컴도 있는데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CPU가 됐던 아니면 ASIC, 커스텀화된 칩이 있잖아요. GPU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 거 칩 있는데 우리도 링크해가지고 뭔가 AI 팩토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 거 써라. 우리가 링크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엔비디아한테는 그 파트너사를 개방을 통해서 AI 인프라 세계 생태계를 더 확대하는 아주 포지티브한 거고요. 이 작은 회사들, 칩만 있는 회사들, 설계하는 퀄컴, 미디아텍, 알칩은 대만의 회사고, 마벨 이런 회사들한테는 경쟁력을 부과시키는 하나의 우군을 얻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서 이게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 선택지가 클라우드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클라우드 만드는 업체들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효과도 있어서 저게, 커스터머하고 네. 자기네 경쟁자가 다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서로 윈윈이 맞아요? 윈윈이 맞죠. 근데 여기 다 통하면 결국은 최대 윈윈은 엔비디아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에 시작한 거니까 오늘 반응은 뜨뜻미지 상태보다는 아까 매크로적이 있으니까 덜 반응됐는데 파지티브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저 NVLink 퓨전을 통해서 저 플랫폼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통합하겠다는 통합하는 거죠. 거죠. 예. 너네가 우리 거를 써서 우리 걸로 들어와. 근데 칩은 우리 GPU 안 써도 돼. 니네가 만든 니네 커스텀 칩을 그냥 해가지고 링크해 줄게.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물론 안 들어간 데가 아직 많죠. 브로드컴이나 이런 거 없지만은 여기 언급된 데 퀄컴 얘기됐고 미디아텍 얘기됐고 마벨 얘기되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도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은 AI 팩토리를 확장하는 AI 인프라가 확대되는데 긍정적인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마이크론 8월 달에 HBM3 12단 출하량 늘어나고 하이닉스는 HBM4 나오네 10월 달에. 10월 달에 이렇게 발표 오류 같은 기사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포지티브하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하나 더. 이게 컴퓨텍스 타입에는 아니지만 어저께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적으로 하는 컨퍼런스 있었어요. 연례 빌드 컨퍼런스에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1% 올랐거든요. 이 무거운 주 1% 많이 오른 거예요.
얘네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AI 에이전트 내가 시키면은 다 실행까지 해주는 거, 코딩에서 윈도우 탐색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걸 비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이것도 AI 생태계를 확대하는데 일단 움츠렸던 마음을 좀 덮이게 하는 요소가 돼서 전반적으로 컴퓨텍스 포함해서 이런 게 다 잘 됐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그 매크로 이슈가 없었으면은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워낙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수순거리겠지만은 아마 다음 주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으면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식적으로는 엔비디아나 TSMC 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안 왔잖아요. 대만에 산 거잖아요. 네네. 대만 정부하고 TSMC하고 폭스콘하고 같이 해서 대만 정부, 대만을 위한 AI 슈퍼컴을 구축한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뭐 상대적으로 약간 좀 거시기 하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나 TSMC 쪽에는 파지티브하고 그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나쁘지 않다. 하이닉스가 많이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뭐 직접 관련 뉴스는 아니지만 또 LG AI 연구원이 암 진단용 AI 모델 엑사원 패스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스코의 LG AI 연구원이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아스코의 부스를 마련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스코에서 엑사원 패스를 좀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LG그룹 조금 오르던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컴퓨텍스를 통해서 반도체랑 AI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단기입니까? 아니, 생태계 확산에 대한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더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9시 46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0.4% 상승이고요. 2613. 코스닥이 1.1% 오르면서 721. 수급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그게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오면 상승 기조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힘이 계속 좀 빠져요. 그래서 아까 4% 넘게 가다가 삼성전자도 살짝 빠지고 하이닉스도 살짝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창범 부장님이 조금 시황을 봐주신다면 초반에 대형주 중에 잘 나가는 거 지금 변압기하고 전력설비 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쪽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좀 약간 쉬어갔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봉상 보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월봉상으로는 5년짜리 봉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의미한 상승이어서 보통 월봉상으로 직전 좀 고점을 뚫으면서 정배를 만들면 좀 세게 갑니다. 보통 조선주들이 그렇게 올라왔고요. 나머지 부분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연속성이 가질 확률이 높고, 요거는 기사도 좀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요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들 때 자꾸 가스터빈 얘기하고 뭐 G 버너바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네. 그거랑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가면은 여기가 계속 반영이 될 확률이 높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벨기에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지금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기조들이 나오면 에너지 부분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또 오늘 반박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원전은 그 재생에너지의 그 변동성을 잡아주는 용으로 될 것이고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쪽에 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은 반대로 가잖아요. 나머지 예. 조금 빠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핑퐁핑퐁 할 거고 그 부분에서 애매하면은 변압기로 선택을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네는 어떤 에너지원이 생기든지 간에 플러스 알파 수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픈 AI 최근의 흐름들,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방산이나 이런 쪽도 또 다시 좀 올라오네요. 현대로템 2%대 좀 상승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주도주들 흐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요거 차트 보면 못 들어가거든요.
차트만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 한국전력 이렇게 올라가면 못 예. 들어가죠. 근데 이 수급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급의 힘으로 찍어 올라가고 있고 증거가 리포트 잘 나오고 있고 또 전기료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 수익 받으니까 예. 이런 애들이 계속 가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 쪽에서 약간 좀 힘을 더 내주고 있네요. LNC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뭐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한 3거래일 정도 어쨌든 반등 정도가 나왔는데 계속 안 반영되고 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조금 셌었던 나머지 부분이 좀 힘이 빠져야 돼요. 빠지면서 들어와주면은 대세적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것도 하루살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엔터든지 뭐 수출입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종목군들은 뭐 수급의 힘과 상관없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뭐냐,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 해보고 그다음 시장 네. 코멘트하고 네. 그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은근슬쩍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했고요. 네. 네, 이제 요거 주유수당 부담에 주 15시간 미만 알바만 구해요.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유수당을 없애자라는 얘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주유수당을 없애면 결국엔 받는 돈이 준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원래 5일 만근하면 토요일도 일을 한 것처럼 포함을 해서 일주일치 돈을 주잖아요. 네. 일반 직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이제 주유수당이 없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를 높여버리니까 시간을 줄이고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라서 가처분에 대한 흐름이 여전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수 부분, 뭐 최근에 이제 본부장님도 해외 MZ를 보여주는 것도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는 내수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해외 소비 패턴들 좀 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수출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엔 또 우리나라 지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증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증권가가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할 때가 기회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한번 쉬었다가 대세 상승에 초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지는 라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건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출입 데이터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돼서 봤었던 업체가 여기 이제 무역 그 관련된 이 부분인데, 잠정치가 이게 이제 공개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마 데이터가 많이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조선 아까 이제 448척 얘기 나왔는데, 뭐 결국에는 K조선 계속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군침 흘리고 있다, 이런 좋은 기사들은 계속 나오니까 뭐 그 내용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알겠습니다. K조선, K조선. 뭐 방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력설비 얘기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뭐 지금 뭐 중국 시장 개장하고 그러고 또 2시, 그렇죠. 10시, 11시, 2시 이때 한번 좀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 두 분 이따 장 마감까지 이렇게 하자라는 코멘트 있으면은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그 힘이 그렇게 세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매크로가 안도는 됐지만은 끝난 건 아니라서 그런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타점을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더라도 보는 생각보다 좀 낮게 좀 더 나눠서, 어저께도 0.3% 빠졌을 때 들어가지 말듯이, 그렇죠? 오늘도 예. 비슷한데, 이게 만약에 보합 비슷하게 빠진다면은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용기를 좀 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시점부터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저는 뭐 의견이 똑같습니다. 확실하게 52주 신고가를 찍는 애들에서 흐름을 쫓아가던, 아니면 확실히 낮은 애에서 시간을 태워서 기다리던, 그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다, 내가 고민이 되는 것 자체가 롱 포지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기 그릇에 맞춰서
돈의 규모를 줄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러다가 깨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계속 눈덩어리가 굴러가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물론 계단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게 어렵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타이밍 잘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매번 눈덩어리 막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정작 내가 큰 흐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 흐름을 놓치면 내가 이거 다른 게 올라갈 거 알지만 의사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때 미리 그 부담감을 줄여 놓으셔야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하루 이틀 하고 주식 끝날 거 아니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아마 할 텐데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가끔씩 쉬어줄 때는 쉬어주는 그런 흐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쉬어줄 때 쉬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번 6월 14일쯤에 렉처 콘서트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석 매진 신화 렉처 콘서트 하프타임이요. 얼리버드 할인이 내일 마감을 합니다.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인표 작가님, 최준영 박사님, 이명록 교수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강연과 공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국제정세 그리고 글로벌 투자 전략, 삶의 후반전 설계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클래식과 팝페라 공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얼리버드 가격으로 59,000원입니다. 진짜 싸죠? 차인표 작가님이랑 이명록 교수님이랑 최준영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팝페라에다가 클래식까지 공연이 59,000원. 진짜 싸죠. 얼리버드 할인이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에 요거 달아드리니까 요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는 6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아주 긴 콘서트니까 요거 가시면은 노래도 듣고 한번 산책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좋네. 먹고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인생 후반전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세 분의 이 토크 콘서트 오늘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보기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제목이 좋네. 하프타임. 하프타임. 네. 인생의 절반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하프타임 후반전으로 그렇다고 40살인데 못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40살인데 못 오고 그러면 안 돼. 저는 35살인데 가요. 70까지밖에 안 써. 가요? 70도 좀 길어요. 환갑 딱 넘어서 몇 자리 알아보고 딱 들어가는 게 전 딱 좋습니다. 너무 지금도 지겨워. 뭐야. 너무 오래 살잖아요, 사람이. 옛날에 평균 수명 막 30, 40대 이랬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개인 차죠. 이거 내가 지금 내 삶이 내가 지겹다는데 왜 남이 뭐라 그래. 각자의 행복을 찾자며요. 맞아. 난 지겨워. 나는 오래 살았어. 할 거 다 해보고. 예. 고맙습니다. 하프타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프타임. 저도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